안녕하세요 여러분. 히타유 아유르베다 전문의 백두산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8시 히타유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히타유 라이브 285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있는 이곳 인도의 잠나가르라는 도시는 매우 덥습니다. 어제 홀리라는 축제가 이 화면이 굉장히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 좀 있는데, 홀리라는 축제가 있었거든요, 인도에서. 이 축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인도 하면은 사진 중에서 형형색색의 가루를 서로 뿌리는 그런 사진이 있는 그런 축제에 대한 그런 걸 보셨을 텐데, 안녕하세요. 어제가 그날이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오전에 나가보면 이제 오만 색깔의 가루들을 이렇게 서로 뿌리고 노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하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어제는 휴일이었고, 이 홀리를 기준으로 아마 여름이 시작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절이 여름으로 넘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워요. 더워서 이제는 오후에는 대부분 잘 돌아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더운 날씨가 되면 보통 점심시간 전후로는 거의 사람이 잘 안 돌아다니고, 대부분 아침 일찍 오전 중, 그래도 조금 선선할 때 오전 중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해가 좀 뉘엿질 무렵, 그때쯤에 이제 사람들이 좀 선선해지니까 안녕하세요, 그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하거든요. 특히나 한여름에는 더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인도는 여름이 시작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날씨가 어떻나요? 아직도 꽤나 추운가요? 지금 3월 15일이면 봄이 와야 되지 않나요? 15일이면? 자, 어쨌든 오늘의 주제 조금 거창하게 좀 들릴 수가 있는데, 10년 전을 돌아보며 10년 후를 꿈꾸며 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내일 매주 일요일 경전 스터디가 있죠. 일주일 정도는 봄, 일주일은 겨울 왔다 갔다 하고 있군요. 그렇군요. 그렇죠. 3월에도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어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반 저희 경전 스터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매월 한 번의 이제 월간 특강을 하는데, 드디어 원래는 2월에 시작하려고 하다가 이제 제가 히타유 아유르베다 아카데미를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2월에서 3월로 연기를 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또 월간 특강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은 월간 특강을 하는 이 목적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정도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내 몸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내 몸에 관련된 부분들을 스스로 좀 이해를 하기 위한 이론적인, 그리고 제가 환자를 보고 병원에서 하는 그런 실습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해서 그렇게 본인의 몸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를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 같이 해서 두 가지의 목표를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수업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음식 주제가 첫 번째 큰 주제로 잡고 있는데, 음식 안에는 또 고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소화력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가, 내 현재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선 가장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먼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간 특강, 3월 월간 특강이 시작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월간 특강은 매월 1회, 둘째 주 혹은 셋째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1회 진행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년 전을 돌아보며 10년 후를 꿈꾸며 별건 아니고요.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 보다 보니 10년 전이면 2015년이란 말이에요. 2015년에 나는 어땠나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유르베다를 처음 공부하기 위해서 인도에 학교를 입학한 게 2010년이거든요. 2010년 7월 20 며칠에 제가 인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이면 마지막, 그러니까 4년 6개월의 그 본과 과정을 마치고 2015년에 병원에서 1년 동안 인턴의로 근무를 하는 그 기간이거든요. 막 시작하는 2015년 초반부터. 그래서 이제 1년, 졸업까지 1년을 앞둔 상황이었죠. 생각을 해보면 4년 6개월 이전에 본과를 공부를 쭉 하면서 거의 어떻게든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대부분 했고, 그 외에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쓸 수 없었다 보니까 막상은 시험을 다 통과해서 이제 다 마치고 마지막 1년에 병원에서 인턴의로 근무하는 이제 시기가 됐을 때, 이거를 내가 돌아가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리고 혹은 환자를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막연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던 것 같고, 근데 되게 재밌게도 2015년에 그러한 제 걱정을, 제 물음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또 만나는 해이기도 해요. 굉장히 제 삶의 전환점이 되는 해이기도 하면서 아유르베다를 공부하는데 어떤 그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해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제가 남인도에 있는 이 벵갈로르 제가 공부를 했던 그 병원과 거기에 있는 그 선생님과 그리고 동료 의사들이 근무하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는 주로 아유르베다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유르베다에 있는 그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공부하고 실제 환자를 보고 적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을 하는 단체이면서 병원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뭐 무료 자원 의료봉사 인도에는 또 인도의 굉장히 그 시골 쪽을 가면 아직도 그런 이 의료적인 부분이 부족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의뢰가 좀 들어오면 그쪽에 무료 의료 봉사를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는 곳인데, 그때 2015년에 그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의뢰를 해서 우리 학교로 그 1학년생들, 본과 1학년생들한테 경전을 어떻게 읽고 공부하는지를 가르쳐주는 10일짜리 프로그램을 와서 했거든요. 저도 어떻게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다른 친구가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갔다가 그냥 푹 빠져서 10일 동안 정말 열심히 아침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밤 8시, 7, 8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그 프로그램을 10일 동안 푹 빠져서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학교에 또 이야기를 해서 이 1년 동안의 병원에서 인턴으로 하는 과정 중에서 한 달을 남인도 벵갈로르에 있는 병원에서 한 달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또 인턴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그 외국인 학생들이 그때 한 8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가서 또 한 달 동안 배우고, 그렇게 2015년을 보냈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졸업을 하자마자 한두 달 정도 한국에 들어갔다가 바로 다시 그쪽에 있는 병원에 수련으로 한 2년 가까이 근무를 또 하게 되는 인연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2015년을 제가 10년 전을 돌아보면 이론적인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제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내 삶에 그리고 어떻게 환자에게 치료를 하는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자신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인연을 통해서 다시 또 공부를 하러 가면서 거기서 정말 제가 함께 공부하던 그 학생들이 한 5명 정도 있었고,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도 한번 정해서 요리해서 도시락 싸서 병원 가서 병원에서 환자 보고 외래 진료하고, 아니면 입원 환자 있으면 입원 환자 치료하고, 아니면 프로그램 또 있으면 그 프로그램 다 따라다니면서 참여하고, 그런 일상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일상을 보내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제가 항상 인도에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인도 음식에는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머스타드 씨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향신료가 들어가는데 그런 향신료들이 제게는 너무 강해요. 강하고 좀 뜨겁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화에 이런 문제들이 항상 좀 있었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도 그렇게 좀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적인 문제들도 있고 해서 좀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찌 됐든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거기서 살면서 배우면서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관점이 좀 성립이 된 것 같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힘이 돼서. 그래서 여전히 그곳 이 병원과 그 선생님과는 여전히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인도에 있으면 제가 항상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체질이요. 제가 이해하는 저의 체질은 와따 삐따의 체질을 갖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의 체질에 대한 이해는 제가 처음 말을 배울 때, 그리고 배우는 그 중간에,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이러면서 저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체질에 대한 이해가 지금은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제 체질은 와따와 삐따 도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체질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체질이라는 게 사실 환자를 보면 체질은 참고하는 사항, 여러 가지 참고할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체질이 이거 어떤 건지가 그렇게 이 모든 치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떠한 원인으로 어떠한 도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의 체질이 어느 정도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참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는 거라서, 사실은 환자를 볼 때는 체질 자체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는데, 그래서 흔히 처음 아유르베다를 이제 접한 분들은 이 체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와닿죠. 크게 와닿고 굉장히 또 그런 부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그런 부분에 굉장히 크게 심취해 계시지만 그 외에 정말 많은 부분들을 참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 몸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체질은 그런 한 무수히 많은 그 포인트 중에서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제가 그런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저를 또 보면 진짜 그때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구나,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쪽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거는, 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하고 싶지 않아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인도에서 이제 나고 자라서 아유르베다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동료 이제 의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과 이제 비교 아닌 비교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좌절을 합니다. 아, 나는 왜 잘 안 되지? 좌절을 하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얘기를 딱 하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너무 저는 잘 안 돼요. 다른 애들은 더 잘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렵고 하기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그때 해주셨던 얘기가 뭐였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병원, 저희 병원 1층에 조그만 방이 있습니다.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제가 앉아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의 네가 다른 학생들과 너를 비교하는 거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두 가지를 비교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다.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비교할 수 있는 이 대상이 아닌 것들인데,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잘못된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왜냐면 이 태어난 곳도 다르고,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떤 부모한테서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교육을 받았고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아유르베다에서는 이 윤회라는 것 또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라는 그 존재의 생이 정말 그 긴 여정 속에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그 여정 속에서 어느 시점의 여정을 내가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어느 시점의 여정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거를 가지고 그 두 존재를 비교한다는 게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의 너와 과거의 너.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했을 때 과거보다 지금의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발전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를 느끼고 본다면 그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하지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더라도 했는데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면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라든지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고쳐서 나아가야 되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도 보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비교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정말 바보 같아 보이진 않을까, 아니면 좀 없어 보이진 않을까, 뭐 이런 것들, 그런 비교를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대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건 지금의 나와 이전의 나를, 그거는 비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모든 게 같잖아요. 공통적으로 같고, 거기에서 과거의 나와 그 과거를 지내온 내가 어떤지를 비교할 수는 있으니까 그거를 비교를 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잘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저는 이제 이게 하루하루를 비교하면 잘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10년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 좀 명확한 변화가 좀 보이니까, 그래서 10년 전을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그때의 나보다는 지금의 내가 조금씩 해왔던 것들이 그래도 쌓여서
지금은 그때 힘들어하던 것들이 지금은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됐고, 그리고 하지만 거기에서 또 어려운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또 이 어려운 것들을 또 매일매일 또 하다 보면 5년, 10년쯤 뒤에는 다시 또 생각을 하겠죠. 아, 그때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할 수 있게 됐다 라고 하면서 또 회상을 할 수 있는 날이 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내 10년 전에 어땠지? 여러 다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때 나의 말과 행동, 그럼 혹은 또 이런 공부하고 사람 관계, 내 식습관, 생활 습관, 여러 가지, 건강,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의 나는 어떻게 또 하고 있는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좋아질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 전에는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런 거를 안 하고 해서 지금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조금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 좀 멈추고 다시 생각해서 방향을 다시 잡고 나아갈 수 있게끔 그런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네, 오늘 10년 전을 돌아보며, 그리고 10년 후를 꿈꾸며, 그리고 10년 뒤에 내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저도 10년 뒤에 제 모습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고, 짧게는 3년 뒤 박사 과정을 마칠 즈음에 어떤 모습으로 이곳을 떠나길 바라는지를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목표를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붙여놔서, 그래서 매달 어떤 것들을 할 거고, 그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뒤, 짧게는 3년 뒤, 길게는 한 10년 뒤 정도의 내 모습을, 어떤 모습을 꿈꾸고 계신지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미션은 여러 가지 미션을 제가 드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배고픔의 정도를 기록하는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언제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몇 번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그런 미션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내가 무언가를 먹을 때 배가 고픈지 고프지 않은지, 만약에 배가 고프다면 어느 정도 고픈지, 좀 더 세세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그냥 크게 나누면 약함, 중간, 적절하게 배고픈, 그리고 좀 지나치게 배고픈 정도, 약하게 배고픈 정도, 적절하게 배고픈 정도, 그리고 조금 지나치게 배고픈,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나눠서 배가 고프다면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배가 고프지 않다면 배가 고프지 않다 끝이죠. 정도를 체크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가 배가 고픈지 고프지 않은지, 배가 고프다면 어느 정도 배가 고픈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밤 8시 다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